네. 아, 네. 일단 저기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음, 네. 이제 저희가 스터디를 다시 개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음, 저희가 이제 원래는 교재 하나를 두고 그 교재의 진도를 그냥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빼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 이전 레코드에 저희가 녹화를 해놨듯이 뭔가 그런 방식보다는 이게 그 새로운 이제 참여자들이 쉽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냥 이제 뭐 임의의 문제 뭐 열 문제를 챗GPT나 아니면 뭐 제가 사전에 준비하듯이 그렇게 뽑아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각각 각자 풀어보면서 서로 뭐 모르는 부분 공유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나눠보자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문제를 이제 무작정 뽑는 것이 아니라 어, 좀, 한 저희 목적은 이제 미적분학을 실제로 이해하기 위한 게 스터디의 개설 목적이니까 이제 미적분학을 실제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실제로 이해하는 것과 뭐 거의 이제 동치라는 어, 그런 피드백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어, 를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이해하기 위한 이제 다섯 가지 키워드가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적, 미분, 적분, 그리고 극한, 연속, 그리고 급수, 이 다섯 가지 키워드가 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저희가 공부한 내용은 이제 미분, 그리고 극한, 연속까지는 어느 정도 살펴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 초반부에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뭔가 문제들을 제네레이트하고 그걸 이제 각각 풀어보면서 그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서로 넓혀 보는 방식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어쨌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니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란 무엇인가? 그냥 이제 실제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 그냥 저와 이제 승현님과 같은 이제 초심자가 그냥 어떻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고 애쓴 어 뭐 애써 보고 그 초심자의 관점으로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제가 이해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질문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공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지우고 네, 일단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위키피디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어, 요거 제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요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좌변에는 이제 정적분에 대한 내용이 다 있고 그 우변에는 뭐 FP-FA라고 되어 있는데 이 F라는 녀석이 뭐 어떤 놈인가 하니 그냥 이 위에서 보면 이 스몰 f를 적분한 함수가 f인 거죠. f를 미분한 게 이제 스몰 f니까 이 함수에 b란 값을 대입한 그 함수 값 마이너스 또 a란 값을 대입한 함수 값을 구해주면 이 정적분의 값이 나온다라는 게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거든요.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어떻게 이해했는지 어, 좀 공유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비적분할의 기본 정리를 써보면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는 거죠. 정적분을 하고 그게 이제 F, B 마이너스 FA가 된다. 그리고 F는 무엇이냐? F를 그 미분을 한 게 스몰 f가 된다. 이거거든요, 결국. 근데 이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잠시만요. 지금 녹화 네. 녹화했나요? 녹화했죠. 제가 녹화했었죠? 네, 녹화 중이라고 나와요. 아, 네. 음, 네. 이게 지금 뭐 fx라고 할 때 x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a인 거고 여기가 이제 b라는 말이죠. 그리고 요 이제 면적을 구하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요 면적을 구하고 싶을 때 실제 우리가 이걸 이제 기하적으로 어떻게 이 빨간색에 해당한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 라고 보면 그냥 간단하게 드는 생각은 어쨌든 이 함수 fx라는 함수가 곡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떤 n개의 사각형으로 분할을 해서 각각의 사각형에 대한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사각형에 대한 넓이의 합을 구해서 뭔가 이제 빨간색에 해당하는 이제 넓이의 분산값을 구해보자 라는 걸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각각 이렇게 분할된 사각형의 밑변은 같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떠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 저희가 이거를 지금 뭐 n개의 사각형으로 분할을 했다고 하면 이 여기에 해당하는 이 파란색 사각형에 해당하는 이 밑변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b-a n으로 나타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파란 사각형이 n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이 파란색에 해당한 자극사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각각의 점을 저희가 그냥 뭐 x1, 뭐 x2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번호를 놓는다면 그러면 저 높이에 해당하는 그 값은 그냥 f의 xi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하면 그 작은 영역에 해당하는 그 파란색 사각형에 대한 넓이가 나오고 이 사각형을 다 더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뭐 시그마를 씌워서 i는 1부터 뭐 n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텐데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 xi라는 걸 좀 더 뜯어서 보면 xi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어, 이 밑변에 해당하는 이 길이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x1, x2, x2 이렇게 나열되는 이 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등차 수열인 거잖아요. 즉 공차가 이 밑변의 길이가 될 거고 그럼 이제 얘를 이제 등차 수열의 식으로서 표현을 해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걸 xi를 어떻게 표현을 낼 수 있냐? 그럼 이제 첫째 항은 a가 될 거고 a 플러스 공차에 해당하는 부분은 밑변의 길이가 될 거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는 이거잖아요. 그러면 b-a 얘가 공차가 될 거고 그리고 요거에 해당하는 인덱스 그냥 i를 곱해주면 되겠죠. 요게 이제 xi에 해당하는 값일 거고 요거를 이제 그대로 위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다시 표현을 해보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 xi 먼저 써주면 a 플러스 n b 마이너스 a 곱하기가 i 곱하기 이제 밑변 이렇게 될 거잖아요. 네. 이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위에 그림은 뭐 7개로 쪼갰기 때문에 여기 n이 7이 되겠죠. 사각형 7개로 쪼갰을 때에 저 빨간색에 해당하는 전체 면적의 근사값 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뭔가 저 빨간색 영역에 진짜 거의 같을 만큼의 근사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저 파란색에 해당하는 작은 사각형을 굉장히 많은 개수로 거의 무한계에 해당하는 많은 개수로 나누면 나눌수록 저 빨간색에 해당하는 큰 사각형의 근사값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낼 수 있냐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극한을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겠죠.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뜻은 즉 저 파란색 사각형의 개수를 무한대의 개수만큼 늘린다는 거고 그거를 이제 무한대 개수의 사각형으로 쪼갠 다음에 그 각각의 작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걸 모두 더한 값을 저 큰 사각형, 큰 빨간 사각형의 넓이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적분의 정의 거죠. 저희가 늘은 뭐 고등학교 때 봐왔던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표현한 게 이제 위에서 제가 썼던 요거, 요 적분기호. 이 적분기호가 네, 음, 제가 알기로는 시그마랑 이 리미트를 합쳐놓은 기호가 알고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음, 합쳐놓고 A, B 써놓고 네, 요거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가져오면 된다. 이게 저희가 이제 봐왔던 정적분의 정의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거고. 근데 음, 저희가 실제 저 적분을 사용을 해서 빨간색의 넓이를 이제 구할 때 실제 이제 시그마랑 리미트를 이렇게 식을 전개한 다음에 구하지는 않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실제 저 넓이를 구할 때 이 식을 사용하진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뭔가 이렇게 계산하는 것 이외에 뭔가 좀 더, 뭔가 좀 편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생각의 방식을 바꿨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함수가 있고, 이거는 뭐, t에 대한 함수고, a, b인 거죠.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 어딘가를 이제 X로 잡아요. 그러면 이 그림을 놓고 보면 어쨌든 저희가 이제 A에서부터 X에 해당하는 이 넓이를 구하겠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넓이는 그러니까 A랑 B가 고정된 상수값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 빨간색에 해당하는 넓이는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서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넓이도 변화될 거잖아요. 그 X의 변화에 따라서 넓이가 변화되니까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이제 넓이에 대한 함수를 그냥 SX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넓이라고 한다면 또 저희가 선을 하나 더 그어서 여기는 이제 x 플러스 델타 x 그러니까 여기가 델타 x인 거죠. 이렇게도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도함수의 정의에서 봤듯이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넓이를 델타 S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델타 x가 변함에 따라서 변화되는 s의 양을 저희가 델타 s라고 표현을 해 왔으니까 그런 개념을 통해서 이런 델타 s라는 거를 정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델타 s라는 거를 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 어, 라고 본다면 저희가 한 가지 어떤 추가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음, 최대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fx라는 이제 함수가 있을 때 이 fx가 요 a, 요 b라는 구간 안에서 b 이 닫힌 구간 안에서 fx가 연속이라고 하고 그 구간 안에서의 저희가 구간 안에서의 최소 최대 값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그냥 스몰 m이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아니, 대문자 m.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의 최소 최대 값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A와 B 사이에 있는 이 X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직관적으로도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그냥 최소 최대 정리라고 부르는 거죠. 부르거든요. 네. 이걸 사용을 해서 저 델타 S라는 거를 좀 다르게 정의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최소 최대 정리. 어쨌든 이거 FT라는 이 함수는 A랑 B 이 닫힌 구간 안에서 이제 연속이라고 먼저 가정을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델타 S라는 걸 또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델타 S는 최소 최대 정리 그러니까 이 A랑 B 구간 안에서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알고 있다고 하고 그걸 각각씩 M하고 M 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그러면 저 델타 S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델타 X 곱하기 M 델타 X 곱하기 M으로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몰 m하고 그 대문자 m을 이 델타 S에 해당하는 이제 사각형 의 넓이를 구한다고 봤을 때 실제 이 델타 S에 대한 넓이는 만약에 여기가 이제 뭐 그림상으로 보면 최소값이 될 것 같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 스몰 m일 거고 뭐 여기가 최대값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m일 거잖아요. 그럼 여기 스몰 m에 해당하는 요 길이 곱하기 델타 x를 곱한 요 사각형의 넓이하고 그 요 최대 그럼 여기가 이제 대문자 m이 될 거잖아요. 요 길이랑 델타 x랑 곱하니까 그 두 개의 사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그 실제 델타 S라는 이 사각형의 넓이는 그 사이에 있는 어떤 넓이 값일 거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당연한 어, 얘기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건 이제 뭐 사다리꼴이 있는데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x가 있고 여기가 m이라면 이 사다리꼴의 실제 넓이를 뭐 s라고 했을 때 xm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뭐 이런 소리랑 지금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음, 네, 쉬운 개념을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밑에 네, 식을 이렇게 델타 S라는 그 넓이 값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럼 요 델타 X라는 값은 어쨌든 양수일 거잖아요. 아 근데 여기서 음, 그러니까 뭐 델타 X가 이제 뭐 마이너스인 상황도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표현을 하고자 그러니까 이 식을 변형을 할 때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델타 x가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이게 이 식을 표현할 때 부등호가 바뀔 거거든요. 바뀔 건데 저희가 어쨌든 요 식을 다시 변형을 할 때 이제 세 가지 양변을 이제 델타 x로 다 나눌 거예요. 나누면 어쨌든 이제 부등호는 또 돌아오거든요. 그럼 결국 델타 x가 뭐 양수이든 음수이든 상관없이 다 델타 x를 나눠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여기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저희가 도함수 저 미분 배울 때 그, 도함수를 배울 때 델타 x를 0으로 보내놓고 델타 y가 어, 어, 델타 x분의 델타 y의 값을 이제 도함수의 기울기라는 값으로 계산을 해놨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여기서 이제 델타 x를 무한대로 아니 0으로 보내보자는 거죠. 그냥 써볼게요. 델타 x를 무한 아니 0으로 보내보면 이게 될 거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림을 통해서 그러면 뭐 이 값은 알겠어. 이 값은 우리가 늘 봐왔던 그냥 뭐 도함수의 정의 에서 봤던 그런 어떤 형태인 거라는 알겠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m하고 m 값이 어떻게 변할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아까 이 스몰 m하고 m을 요 사이에 이제 최소 최대 값으로 정했잖아요. 뭐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잡더라도 이 델타 x가 0으로 가면 그 파란색에 해당하는 간격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 m하고 m 값은 요 fx 여기가 fx잖아요. x fx 값으로 수렴하게 되거든요. 값을 어떤 말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m을 만약에 요걸로 잡았잖아요. 여기가 지금 m인 거잖아요. 여기가 m인 거고 최대값 라지 m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두 점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델타 x를 0으로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네. 0으로 보내면 요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0이 될 테니까 얘가 이, 이, 요 선이 이 빨간색 선으로 점점 이제 다가올 거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요렇게 다가온 상태에서 m하고 n 값은 뭐 여기가 될 거고 뭐 요렇게 다가오면 m하고 n 값은 요 사이에 어떤 값이 될 거고 그럼 얘가 델타 x가 0으로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이 m하고 n 값은 요 fx에 수렴하거든요. fx 예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그럼 결국 이 m하고 라지 m하고 그 델타 x가 0으로 다가가면 이 스몰 m하고 라지 m의 극한값은 그냥 fx라는 말인 거죠. 그럼 요거는 결국 그냥 fx, 얘도 fx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 앞선 스터디에서 저기 중간값 정리라고 배웠잖아요. 이런 형태의 극한값이 이런 형태로 존재하게 될 때, 요거에 대한 극한값도 fx라고 하는 게 이제 중간값 정리인 거. 그럼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fx라는 말이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결국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제 뭐를 그 도함수의 정의에서 뭘 한 거예요? 결국 이제 미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S 이 S라는 함수를 여기서 정의한 이 SX라는 함수를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이제 어, 그러니까 S에 대한 더함수라는 거고, S에 대한 더함수, 그러니까 S를 미분한 게 fx라는 말이거든요. 결국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 음, 저희가 이렇게 뭔가 기하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풀어놓은 식을 구해놨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A랑 B 구간, 닫힌 구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넓이에 해당하는 거를 X로 표현을 해놓고 그걸 이런 식으로 쭉쭉 최대 최소 정리랑 중간값 정리를 통해서 이러한 식을 어쨌든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예를 들어서 음, 여기 C라고 할 때, 그럼 지금 저희가 어, 어쨌든 fx 이 함수를 보통은 이 함수를 알고 있고 이 요, 요 함수를 모를 거잖아요. sx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요 a 네, 여기에 해당하는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때는 그냥 fx를 적분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네, fx를 적분을 하면은 이제 sx가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적분을 한 다음에 그냥 S에다가 C를 집어 넣은 게 어, 여기에 대한 넓이고 그 S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대한 넓이잖아요. 그러면 A와 C의 구간에 있는 요 넓이를 구하려면 fx를 적분을 해놓고 SC 마이너스 C 마이너스 S A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이 제2 기본 정리라고 하는 게 결국 이 뜻이라는 거죠. 제가 그냥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어, 제 나름대로 어떤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해한 방식을 설명을 드린 거고, 이거를 뭔가 엄밀하게 실제로 제가 이 기본 정리를 알았다 어, 라는 건 불확실한 거죠. 이 이면에 뭔가 어떤 중요한 개념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아까 맨 저기 스터디 초반에 얘기했던 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각각을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씩 뜯어보고 그걸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한 이제 기본 정리를 어떤 것인지 그렇게 어, 조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스터디를 하고 나면은 이제 스터디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냥 이 스터디가 개편이 되고 스터디가 시작하기 전에 그냥 어쨌든 저희 스터디의 목적이 기본 정리를 이해하기 위함이니까 제 수준에서 이해한 그냥 기본 정리,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저희가 실제 스터디 때 하기로 했던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키워드가 지금 5개잖아요. 제 지금 창 보이시죠? 네. 미적, 연속, 간, 적분, 그다음 급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거의 쓰레기가 안 돼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미적도 가기 전에 오늘 첫 시간이니까 뭔가 연속과 극한에 대한 문제를 좀 제네레이트 시켜볼게요.
음, 문제 출제해 줘. 네, 이게 문제가 뭐 개개인의 수준이 뭐야? 뭐지? 다시.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게 지금 처음부터 뭔가 극한과 연속에 대한 얘기를 좀 베이스적인 부분부터 나누는 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수녀님은 이제 처음부터 저랑 같이 진도를 나갔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오신 분이나 아니면 나중에 들어올 분들은 어쨌든 학습이 안 되어 있는 분도 계실 테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어쨌든 뭔가 그 5가지 키워드에 해당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부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요? 아, 네. 승현님 한번 챗GPT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잘 나오나요? 이거 뭔가 마크다운 형식으로 해달라고 하면은 잘해줄 것 같긴 한데. 아, 네. 그럼 연속에 대한 문제를 어, 음, 숙제해주. 아, 안 되네요. 어, 네. 음, 네. 그럼 여기서 저도 뭐 10문제를 다 풀지, 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각자가 조금, 각자 이제 베이스가 다르니까 사실 제가 볼 때, 뭐 1번은 극한을 구하세요. 이거는 뭐 문제 없을 것 같고, 자극한 공간, 네, 연속성 판별, 연속인지 판별하세요. 연속 함수에서 연속임을 보여주세요. 연속 함수의 극한. 네, 저 5번이 약간 애매할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이제 한번 그냥 자, 뭐 풀어보. 그 저기 승현님, 그러니까 저랑 승현님 베이스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 저는 이제 제 좀 베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때에 미적분을 배웠지만 이제 대학교도 공대를 나오기는 했으나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뭐 거의 10년 동안 이제 좀 수학하고 관련이 없는, 이제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관련이 그렇게 깊지 않은 그런 직종에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진짜 기초부터 고등학교 1년수 미적분부터 공부를 하고자 스터디를 진행을 해오고 있었고, 지금 거의 적분까지도 못 갔고, 지금 뭐 그냥 연쇄법칙, 뭐 연쇄법칙이랑 뭐 그 삼각함수의 포함수 더하는 거, 그 곱법칙, 목법칙 그 정도까지 이제, 네, 어, 네. 완성되고, 그래서 네, 지금 출제되는 내용은 이제 어쨌든 스터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저랑 이제 승현님이랑 같이. 네,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 성님은 어느 정도, 뭐 어떤 배경이나
수학적인 배경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좀 아실 수 저는 마이스토고 개발자 출신이고요. 있나요? 어, 그 레코드를 목법치까지는 봤어요. 아, 그, 어디까지 보셨다고요? 그 목법칙이랑 곱법칙 나오는 거. 아, 네네. 네, 그 체인룰은 아직 못 봤는데, 그러면 극한이나 연속에 대한 내용을 다 보셨기 때문에 그럼 이걸 일단 각자 좀 풀어보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각자 풀어보고 얘기를 좀 나눠.
푸셨나요? 혹시 승현님 네. 몇 문제 정도 어, 일단 풀긴 풀었는데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저도 맞는지는 모르겠어가지고 일단은 뭐 얘기를 먼저 해보고 승현님은 몇 문제 정도 이제 전 지금 4번 풀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한 문제씩 그 해볼까요? 1번부터 뭐 1번이 1번부터 네 난이도 가장 쉬운 거부터 좀 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네 각자 푸는 건, 아니, 각자 발표하는 건가요? 그냥 그냥 한 문제 한 문제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할까요? 제가 뭐 네 저부터 그냥 번갈아 가면서 한 문제씩 네 풀이 과정이나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뭐 참가자들이 이제 모른다는 이제 가정하에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저희가 공부가 되는 게 목적이니까 수준도 이제 저희 수준에 그냥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냥 어느 정도 이제 각자 수준을 알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다 부분 그냥 각자가 이제 설명을 하고 그냥 문제풀이를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번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제 어쨌든 x가 1로 갈 때의 극한값이잖아요. 근데 뭐 그냥 이제 x가 1로 가기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저 위에를 분자를 EX-1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x-1하고 EX-1로 인수분해를 해서 그 약분을 해주면 EX-1이 되고 EX-1이 x가 1로 갈 때 값이니까 답은 1이 될 텐데 사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져보면 할 얘기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EX-1이 x가 1로 갈 때 왜 값이 1이냐 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가 레코드로 남겨놨지만 다 보셨을 테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그냥 제가 모든 것은 그냥 제가 종이 그 극한 법칙이라고 하는 까지 까지인가 그 법칙이 있잖아요. 그 법칙에 해당하는 거는 어쨌든 저 그 극한 법칙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사실 있어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실 이게 요거에 대한 정의로부터의 극한 법칙이 다 파생되어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극한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fx와 gx가 뭐 예를 들어서 x가 a에서 a로 다가갈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적용할 수 있는 극한 법칙에 대해서 쭉 이제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거를 재료로 해서 저희가 극한을 계산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각각의 극한 법칙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걸 통해서 뭔가 이제 극한 값을 계산할 때 당연하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각의 이제 뭐 다항식이야 그러면 각각의 다항식에 이제 극한 값이 존재를 하는가 그 극한 값이 존재를 해야지만 이제 리미트를 다항식의 각항으로 분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가 기본이 어, 어, 되려면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극한 법칙이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간단한 극한 값을 계산을 할 때도 뭐 이것이 이 값이 극한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각각의 항이 x는 1에서 극한 값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미트를 분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분모에 대한 x-1은 x가 1로 다가가는 다른 극한값이 존재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x-1을 제거해주기 위한 인수분해 과정을 거친 거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내용일 거지만 뭐 내 코드를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
네, 기본적인 부분부터 얘기를 네, 했습니다. 네, 이번은 저기 승현님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일단은 2를 기준으로 두 개의 함수가 주어졌고, 어, 그리고 각각 이 함수 gx에 대해서 좌극한, 우극한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어, 먼저 좌극한을 봤을 때, 어, 2의 2보다 왼쪽에서 가까워졌을 때의 극한값이니까, 요 x제곱 플러스 2의 좌극한 값을 구해서 2, 4, 6이 6이고, 그리고 우극한 값은 요 그래프, 요 함수 선택해서 8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 이 극한값은 자극한 값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뭐, 네, 하고 싶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극한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조건을 배웠고, 저희가 극한이 존재를 하려면 자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더라도 어, 값이 발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만 극한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건 자극한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극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극한이 존재하는 거랑 정의할 수 없는 거랑, 어, 말이 뜻이 차이가 있을까요? 어, 극한이 정의할 수 없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거랑 정의할 수 없는 거랑 그 둘의 차이를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극한이 있는 거랑 극한을 정의할 수 없는 거랑 그 둘의 차이를 물어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존재와 존재하지 않는 거와 정의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음, 극한의 존재 여부. 근데 존재하지 극한을 정의하지 않는다? 어, 정의할 수 없다? 극한을 정의할 수 없다. 근데 정의할 수 없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같은 말 아닌지. 그러니까 뭔가 음, 정의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뭐 어쨌든 극한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게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왜 정의할 수 없는지를 되물어본다면 그냥 뭐 x가 뭐 예를 들어서 2로 다가감에 따라서 함수값이 굉장히 뭐 이렇게 진동을 해. 뭐 마이너스하고 1 사이에서 뭐 사인 같이 뭐 진동을 이렇게 해. 그래서 어떤 값으로 수렴할지 정할 수 없어. 그렇기 음, 때문에 정의할 수 없어라는 말하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라는 말하고는 수학적으로 보면 동치 아니 네 동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3번 3, 네, 네. 3번, 일단, 이 함수에서 자극함과,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것은 어떤 함수의 자극함과 의극함이 같은 걸 연속이라고 봤을 때, 어, x에 2를 대입을 하면 자극함과 우극함이 같기 때문에 연속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이제 연속인지 판별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자극한과 우극한을 구해보고 자극한과 우극한을 여기서 구해보면 x는 2로 다가가기 때문에 저 밑에 걸 적용을 하면 안 되고 위에 거를 이제 적용을 해서 x가 2로 다가갈 때 3x 플러스 1은 어쨌든 이제 7 극한값이 7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아, 연속이라는 거는
조건이 하나 더 추가가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서 아, 음, 연속은 일단은 극한이 존재해야 되고 존재. 2번이 아까 뭐 리미트에서 x가 뭐 2로 갈 때 2x 플러스 1 요거의 극한 뭐 어쨌든 요거의 극한값이 이제 오잖아요. 극한값이 오고 이거를 이제 fx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f2 2랑 요 극한 아니, 이 극한값이랑 그러니까 2를 f에 대입한 그 함수값이랑 같아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존재해야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함수가 여기만 이렇게 딱 뚫려 있고 이렇게 돼 있는 함수라고 할지라도 여기가 만약에 2라고 하면 이 함수는 어, x가 2로 다가갈 때 극한값은 존재를 하지만 여기가 뚫려 있기 때문에 연속이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연속이라고 하려면 추가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 함수값이 존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속 함수가 연달아 나오는데 그러면 네, 이 문제를 연속인지 판별하세요에 대한 정확한 답은 네, x가 2일 때 네. 3x 플러스 1과 x가 2일 때 저 함수의 함수값과 극한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연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어, 일단은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조건을 다 판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첫 아, 번째 얘가 극한값이 존재를 하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 자체가 지금 fx인 거잖아요. 이 fx 요거에 대한 x가 2로 다가갈 때 극한값이 존재를 하느냐. 그럼 음, 당연히 이제 자극한 우극한 나눠 갖고 실제 자극한 우극한이 같은지 봐야 되고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패스. 근데 그 극한값이랑 x 요 fx에 2를 대입했을 때 값이랑 같느냐. 그거를 보면 그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네, 극한값 존재와 함수. 네. 네, 얘에 대한 극한 함수값은 x가 2에 대한 함수값은 요거를 적용해서 7이고 극한값은 요거를 적용하자면 역시 7이니까 네. 극한값 그러니까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연속. 네, 네. 그리고 4번은 영속 함수의 성질인데 구간에서 연속. 이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0하고 3 이제 그저 친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속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걸 보이려면 이렇게 구간이 그럼 0에서 이 함수가 0에서 0하고 3 사이의 자친구이기 때문에 0 플러스에서 이 얘가 극한값이 존재를 하는지 봐야 되거든요. 네, 0 플러스에서 극한값이 존재를 하는지 일단 보고 그러면 얘가 이제 x가 0 플러스에서 다가갈 때 이 극한값은 당연히 뭐 1일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f0의 값도 당연히 1일 거고 그럼 0에서는 얘가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3에서는 이제 3 마이너스에서 3으로 다가갈 때 극한값이랑 여기에 3을 대입한 그 함수값이랑 또 같아야 되니까 이건 뭐 그냥 대충 봐도 네 요거의 극한값도 뭐 루트 10이고 함수값도 루트 10이니까 3에서 또 연속이고 그러면 그 나머지 0하고 3 사이에서의 이 함수가 연속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뭐 레코드를 보셨는지 아시겠지? 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뭔가 저희가 연속 함수를 정의를 할 때 저희 뭐 교재를 보더라도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대부분의 함수는 정의되는 그러니까 정의되는 구간에는 다 연속 함수거든요. 뭐 삼각함수나 뭐 무리함수, 뭐 유리함수도 이제 분모가 0일 때를 제외하고는 다 모든 실수에서 정의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또 다 연속인 함수라고 나오고 다항함수도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에서 정의역과 저기 공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연속이에요. 그렇게 이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요, 교재에서는. 근데
그거를 또 엄밀하게 실제 이 무리함수가 왜 연속이냐, 이 유리함수 뭐 삼각함수가 왜 연속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저희도 그거를 스터디를 안 했었어요. 왜냐면 어 그래서 그거를 이거를 이렇게 넘어가도 되냐라고 했을 때 채널지기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뭔가 피드백을 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어쨌든 일변수 미적 분할을 기초부터 그냥 좀 초심자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까지 뭔가 깊게 파고 들어가려면 뭔가 해석학개론까지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거는 이제 뭔가 그냥 말하자면 그냥 연속이라고 치고 이제 해보는 그냥 저희가 배운 내용들을 그냥 적용하는 거죠. 뭐 어쨌든 저희가 그냥 감을 잡기로도 고등학교 때도 뭐 로그함수, 지수함수 뭐 이렇게 배웠듯이 얘네들 함수들은 어쨌든 정의역이 존재하는 그 구간에서는 다 연속 함수인 걸 느 정도 직관적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그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는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어쨌든 얘가 이 무리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정의역은 마이너스일 테니까 요 안의 값이 그 이외의 정의역은 존재를 하는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0하고 3 사이에 있는 정의역은 이 무리함수에서 이게 정의가 되는 정의역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무리함수는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그 해석학개론이나 이렇게 엄밀하게 연속이냐를 따지는 그런 거를 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저희가 배운 그냥 직관적인 수준 아래서는 이렇게 네 그냥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구간에서 연속인만을 구하려면 이제 맨 끝이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값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에 해당하는 자극한 여기에 해당하는 0에 대해서는 우극한, 3에 해당한 자극한 구하고 거기에 0하고 3을 각각 집어넣은 함수값이랑 같은지 보고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이 함수가 이 구간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함수이냐라는 것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가 네, 조금 더 어렵게, 네, 나온다, 수준이 좀 더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x 제곱 플러스 1은 있고, x 플러스 1이 있다. 그리고 이 구간이 x가 뭐 2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연속임을 보여라.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은 똑같이 해주신 것처럼 어, 얘의 0 우극한 값 구하고 얘의 3 자극한 값 구하고 그 다음에 2일 때 얘들의 뭐 자극한 우극한을 더해 뭐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음, 네, 구간이 그렇게 나눠져 있다면, 네. 사실은 뭐 0하고 3일 때 그렇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제 2인 거잖아요. 네. 2에서의 이제 극한값이 존재를 하고, 또 연속이려면 2를 대입했을 때의 또 함수값이 그 극한값이랑 맞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음, 그리고 이 두 개가 2일 때 값도 같아야 되겠네요. 2일 때 값이, 네, 그게 이제, 각각의 극한값이랑 그 함수값이랑 맞는 맞는지 체크해보는 작업이 저 두 개의 값이 2에서 맞는지 체크하는 거랑 동일한 작업일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네. 저 문제를 한번 네, 한번 나중에 풀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5번은 보면은 이것도 뭐 사실 x가 0으로 갈 때 저 위에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게 어쨌든 뭐 2라고 표현을 어, 맞지만 저게 이제 뭐 지수 함수이기 때문에 지수 지수 함수도 사실 저 밑에 해당하는 게 어쨌든 뭐 2점 몇몇몇일 거니까 거기에 해당
저 함수에 대한 극한값은 뭐 값을 구해보자면 그냥 1이 될 테고 2 곱하기 0은 0이고 2의 영승이라는 얘기니까 1일 거고 그게 이제 음, 연속 함수의 극한이라 그러면서 극한값만 구하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뭐 저게 x가 0일 때 연속이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연속이겠죠. 제가 3번 문제 풀면서 했던 그 논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뭔가 엄밀하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지수 함수에 대해서 저 미티 양수인 경우에는 x가 이제 모든 실수에서 정의되는 함수가 지수 함수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지수 함수도 이 x승이라는 저 지수 함수도 실수 영역에서는 모두 저기 연속이라는 함수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x가 0일 때도 연속인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제 네, 11시 반이 됐으니까 음, 어,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성님은 이제 저기 새로 그 네. 제가 이제 소개글 이거 올려주신 거 보고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면 뭔가 이전에 레코드된 영상 있잖아요. 채널지기님 같이 대화 영상 그걸 네. 보고 참여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요. 사실 처음 수준에 들어온 거는 네. 그 뭐지? 범주론적 프로그래밍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그 슬랙 채널에서 이제 채널 지기님이 이 스터디를 추천을 해주셔서 음, 보다가 이제 개편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음, 저, 그러니까 참여하신 그 예전에 그 이전 방식은 아시다시피 뭔가 이제 진도를 계속 따라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뭐 어느 정도 계속 참여를 하든가 아니면 레코드를 따라가야지만 뭔가 좀 적극적인 참여를 하실 수 있었다면 네. 지금은 뭐 이제 뭐 본인의 이제 어떤 시간에 따라서 참여 못 하실 수도 있고 뭐 몇 번에 한 번씩 참여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저희가 지금 진행되는 방식대로 그냥 뭔가 문제들을 이렇게 제네레이트하고 그냥 각자가 풀어본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뭔가 이제 가볍게 그냥 참여하시고 싶을 때 참여하고 그렇게 네 하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음,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고